포르쉐 타이칸은 포르쉐 최초의 순수 전기 스포츠카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을 전 세계 시장에 입증을 했죠. 이제 포르쉐는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스포츠카가 아닌 SUV를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 완성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 싱가포르에서 포르쉐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2세대 마칸입니다. 자, 디자인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디자인부터 감상해 보시죠. 자, 먼저 크기가 커졌습니다. 더 길어지고 넓어졌으며 특히 휠 베이스는 88mm가 확장이 되면서 상급 모델인 카이엔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비롯해서 주행 안전성 부분에서도 향상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저항계수는 0.25cd를 기록하는데요. 기존 마칸 모델이 0.35에서 0.36을 기록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낮아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 디자인은 분리형 헤드램프 디자인이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 상단부는 주간 주행등과 방향지시 등 역할을 하고 하단부는 메인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헤드램프의 경우 매트릭스 LED 기능까지 적용이 되면서 상대방에게 눈부심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밝은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단에는 액티브 에어플랩이 적용된 공기 흡입구를 볼 수 있고 범퍼 양 측면에는 에어 커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범퍼를 기준으로 상단부는 타이칸의 이미지가 좀 부각이 되고 하단은 좀 볼드하면서 다부진 SUV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쿠페형 SUV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칸에는 프레임레스 도어가 적용됐고 휠 사이즈는 최대 22인치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구는 좌측에는 고속 충전을 우측에는 완속 충전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듀얼로 설정을 했습니다. 후면부는 기존 포르쉐와 같이 가로줄 램프가 적용됐습니다. 3D 형식으로 입체적으로 라이트를 표현을 했고요. 하단부 범퍼는 타이칸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이루어졌고 상단부는 카이엔 쿠페와 같은 액티브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됐습니다. 포르쉐가 상당히 램프 디자인에 공을 들였는데요. 램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칸이 들려주는 소리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키 디자인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 포르쉐 모델과 비교해서 조금 더 작아진 모습이죠. 2세대로 변경이 됐지만 한눈에 포르쉐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포르쉐와 완벽하게 동일하죠. 이 크로노그래프 디자인도 굉장히 반가운 요소고요. 918 스파이더와 타이칸에서 볼 수 있었던 기어 셀렉터 레버도 이 신형 마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답게 빌드 퀄리티도 상당히 잘한 모습입니다. 이 스티칭 디자인을 비롯해서 소재 부분도 저렴한 플라스틱 소리는 전혀 나지 않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최대 4개까지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기판에는 12.6인치 디자인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 센터페시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10.6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옵션을 더하면 이 조수석에도 10.6인치 디스플레이를 추가할 수 있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기판부터 볼게요. 기본적으로 3개의 원형 디자인을 비롯해서 이 좌우측에 모두 각기 다른 기능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화면 전체를 지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번 마칸에는 새롭게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정보를 띄우지 않는 기능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활성화되면 이 계기판에서도 각각 애플 지도와 구글 지도를 볼 수도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기반으로 새롭게 개발이 됐습니다. 덕분에 이 조작을 할 때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이제 동영상 시청을 비롯해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에 동영상 시청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포르쉐에 따르면 10m 거리에 약 87인치 화면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 증강현실 기능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시승을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단부는 공조장치가 자리합니다. 물리적인 버튼과 다이얼 그리고 터치 버튼을 함께 적용을 시켰는데요. 이 조작하는 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다이얼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절도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터치하는 감각은 이 패널 전체가 움직이긴 하지만 딸깍거리면서 운전자에게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도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상등 하단에 위치한 차세 제어 장치 오프 버튼, 포르쉐의 성격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죠. 포르쉐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포르쉐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라이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웰컴 기능을 비롯해서 충전하는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이 운전자에게 알람을 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를 변경할 때도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색상으로 바뀌면서 운전자에게 주행 모드가 바뀌었다는 것도 직접 표시를 해줍니다. 자, 시트는 포르쉐답게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마칸 대비 최대 28mm까지 시트 높이를 낮췄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조금 더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착자감도 상당히 훌륭한데 이 허벅지 부분을 비롯해서 허리 그리고 이 어깨 부분까지 상당히 잘 받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뒷좌석도 전세대 마칸 대비해서 시트 높이를 15mm까지 낮췄다고 하거든요. 전기차임에도 시트 포지션이 낮아졌다. 이 부분은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무릎 공간은 이 정도가 나오고요. 발을 시트 안쪽으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시트가 낮아진 덕분에 헤드룸 공간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도 머리 공간이 이 정도 남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도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는다는 부분은 상당히 큰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죠. 기존 마칸은 센터 터널이 좀 높은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전기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높이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공조장치는 최대 쿼드전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USB Type-C 포트도 2개를 준비를 했고요.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 540L를 제공하고 이 레버를 당겨서 뒷좌석을 폴딩을 시키면 최대 1348L까지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마칸이 대략 500L에서 1500L까지 확장을 할 수 있었는데 기본 용량은 기존보다 더 커진 반면 이 폴딩을 했을 때는 살짝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마칸 터보 같은 경우는 마칸 4보다 조금 더 좁은 트렁크 공간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이 트렁크 하단에 위치한 우퍼 스피커 때문입니다. 자, 그럼 트렁크 공간도 확인했으니 이제 트렁크도 확인을 해 보시죠. 자, 프론트 트렁크는요 84L 용량을 갖습니다. 타이칸 모델이 87L를 가지니까 거의 비슷한 용량이라고 보면 되는데 간단한 수화물 정도는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세대 마칸은 포르쉐와 아우디가 공동으로 개발한 PPE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이 신형 플랫폼은 실리콘 카바이드 인버터와 새롭게 개발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 타이칸에서 볼 수 있었던 800V 시스템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흔히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하죠. NCM811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적용이 됐고요. 가용 용량은 95kW, 실제 배터리 용량은 100kWh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약 5% 정도의 버퍼 용량을 갖는 건데 조금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배터리 성능을 위한 이런 조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충전도 상당히 빠릅니다. 800V를 지원하는 충전기를 이용했을 경우 최대 270kW까지 받을 수 있고요. 400V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35kW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0V를 이용하는 경우 전체 배터리를 절반으로 나눠서 400V, 400V 각각 나눠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충전 속도도 빠르게 만드는 기술이 이번에 새롭게 적용이 됐고요. 800V 시스템을 온전히 사용하면 배터리가 10%에서 80%까지 충전을 시키는데 약 21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수준이죠.
자, 회생제동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죠. 최대 240kW까지 에너지를 회생할 수 있습니다. 타이칸과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최대로 에너지 회수를 할 수 있고요. 전기 모터는 전륜과 후륜 모두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4륜구동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일반적인 기계식 4륜구동 시스템과 비교해서 5배 빠른 구동 배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포르쉐는 이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위해서 전후 무게 배분까지 상당히 신경을 썼거든요. 전륜과 후륜의 무게 배분을 각각 48대 52로 설정했습니다. 자, 이외에 잘 달리기 위한 각종 기능들도 탑재가 되는데요. 먼저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이 투밸브 에어 서스펜션이 새롭게 탑재가 됨으로써 컴포트 모드부터 스포츠 모드까지 성격 변화를 보다 확실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상고 같은 경우도 최대 30mm까지 낮출 수 있고 최대 40mm까지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후륜 조향 시스템도 새롭게 탑재가 되는데 최대 5도까지 작동을 합니다. 이외에 포르쉐가 자랑하는 토크 벡터링 시스템도 신형 마칸에 탑재가 되고요. 자, 이번 마칸은 마칸 4와 마칸 터보로 출시가 됐습니다. 먼저 마칸 4 같은 경우는 408마력의 66.3kg 포스미터를 발휘를 하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2초 만에 도달을 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20km까지 달릴 수 있고요. 주행거리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WLTP 기준으로 610km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내에 들어와도 500km대 중반 정도는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기차로는 상당히 인상적인 주행거리죠. 고성능 모델인 마칸 터보, 최고 출력 639마력을 발휘하고 최대 토크는 115.3kg 포스미터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3초면 도달을 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60km까지 도달 가능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WLTP 기준으로 최고 590km 이상을 인증받았거든요. 이 정도면 국내에서도 500km 초중반대는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포르쉐 마칸 터보도 상당히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가격 같은 경우는 독일 기준으로 마칸 4가 84,100유로, 마칸 터보가 114,600유로로 나왔거든요. 국내에서는 약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사이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더 저렴하게 나오면 더 좋고요. 자, 지금까지 신형 마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이번 신형 마칸 꽤나 잘 팔릴 것 같아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세련되고 포르쉐 특유의 존재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성능 모두 다 빠지는 것이 없죠. 가격만 잘 나온다면 국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더 남았죠? 이제 주행 성능이 얼마만큼 더 진보를 했는지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에 출시되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모터그래프의 김선웅이었습니다.